원장님, 제가 갑자기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최근에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네,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질병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이제 흰머리가 왜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모발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아셔야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테니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피부를 뚫고 털이 길게 밖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피부 속에도 이 털이 길게 속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길쭉한 막대기 같은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동그랗게 불룩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동그란 부분을 우리가 모구라고 하고요. 피부 속에 길다란 털 막대기 같은 곳의 가운데쯤에 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벌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줄기세포들이 모여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털을 만들어내고 털의 검은색 혹은 금발인 경우는 금색, 이런 머리카락의 색깔을 만들어주는 세포들은 대체로 모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고, 어떤 사람은 갈색이고, 어떤 사람은 금발이고,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하잖아요. 머리카락 색깔이 왜 사람마다 다르냐면, 털의 가장 아래 뿌리 쪽에 동그란 부분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올리는 세포가 있고요. 그 머리카락 부분에 색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뿌려주는 세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떡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드려 보면요, 흰색 길쭉한 동그란 가래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색을 넣기 위해서 초록색을 좀 반죽을 해서 섞으면 초록색의 그 가래떡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흰머리처럼 투명한 흰색 머리카락이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에 색을 내는 색소를 만들어서 그 흰색 머리카락에 군데군데 섞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은색 머리카락 혹은 갈색 머리카락 혹은 금색 머리카락, 이렇게 색을 가진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정상적인 머리카락 색깔이 왜 생기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흰머리가 왜 생기나, 모발의 구조에서 좀 알아보면요,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올리는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내는 색소를 만들어서 이 머리카락 구조물에 중간중간 뿌리는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멜라닌 세포인데요, 이 멜라닌 세포에서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모발에 군데군데 뿌려서 색을 내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 멜라닌 세포가 없어지거나 혹은 이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해서 멜라닌 색소 합성이 안 되면 혹은 전달을 못하면 머리카락이 색이 없어지고 흰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흰머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화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면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흰머리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질환에 의해서 흰머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백반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병이에요. 그러면 멜라닌 세포가 죽으니까 얘가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어내고 털에 색소를 전달을 못 해주니까 흰머리가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원형 탈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악성 빈혈 등등 이런 여러 질환에서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흰머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타민 B12나 철분, 구리 혹은 심각한 단백질 결핍에서 흰머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약물이나 술, 담배, 과도한 자외선 노출, 또 공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흰머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영상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흰머리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2020년에 네이처지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쥐한테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약물을 주사로 주입을 하면 쥐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렇게 쥐한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 쥐의 털의 색깔이 나중에 흰색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쥐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이 모발의 구조 속에서 제가 벌지라는 곳에 줄기세포가 많이 모여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멜라닌 세포가 되어야 될 줄기세포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털이 빠지고 다음 털이 날 때 멜라닌 세포로 가는 줄기세포가 없어져 있으니까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털한테 전달해줘야 털이 검은색이 되는데, 이렇게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줄 멜라닌 세포가 없으니까 털 색깔이 하얗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흰머리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멜라닌 세포로 가는 줄기세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멜라닌 세포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흰털만 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통증 그리고 스트레스가 흰머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이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에서 검은 머리가 또 날 수가 있냐, 계속 흰머리만 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아까 이제 쥐 실험에서는 흰머리가 한번 나면 그 자리에서 계속 흰머리가 났거든요. 근데 사람에서는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흰머리가 난 자리에서 나중에 검은 머리가 다시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9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한 머리색을 가진 사람 1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분들을 모발에서 그리고 얼굴에서 그리고 음모에서 다양한 부위에서 털들을 수집을 했고요. 지난 2년 동안 기억을 더듬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모발이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집한 모발의 그 길이에서 어떤 시점에 머리카락 색깔이 정상이었고 어떤 시점에 흰머리가 생겼고 또 어떤 시점에 정상이었고 이런 걸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대상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흰머리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없어졌을 때 다시 머리카락 색깔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됐거든요. 실제로 30세 아시아계 대상자에서 중간에 2cm 정도는 흰머리고 다시 머리카락 색이 회복이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별거하고 또 이혼하고 그 후에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고 색이 다시 돌아온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35세 남성인데 이분은 젓갈색 머리카락 색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흰머리가 있다가 2주간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흰머리 5가닥이 다시 색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단백질도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 어떤 단백질이 활발해지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 관련된 단백질이 많이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SOD1이라고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그 단백질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세포의 어떤 부분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활성산소를 많이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흰머리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럼 흰머리는 뭐고 새치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보통 이제 흰머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흰머리를 흰머리라고 하고요. 새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지 않고 정상보다 좀 일찍 생긴 흰머리를 새치라고 하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백인 같은 경우 20세 이전에 흰머리가 발생하면 새치라고 보고 있고요. 흑인 같은 경우는 30세 이전에 흰머리가 생기면 새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인 같은 아시아인들은 25세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30세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보다 일찍 흰머리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새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것이 그럼 이 새치가 빨리 많이 생기는 경우에 어떤 건강의 이상과 관련이 있지는 않느냐, 또 이런 질문도 가끔 하세요. 제가 연구 결과를 좀 찾아본 결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좀 보고된 게 있는데요. 새치가 일찍 생긴 분들의 경우에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청력 저하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새치가 일찍 생긴 분들은 이런 질환의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 흰머리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새치가 처음 나면 거울을 보면서 하나씩 뽑잖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제 모발을 뽑게 되면 모낭에 손상을 입으면서 견인성 탈모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염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염색을 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게 흰머리로 인한 그 늙어 보이는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아무래도 염색을 하다가 두피나 얼굴에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염색을 하시더라도 제품을 나한테 자극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 잘 선택하시는 것 중요하겠고요. 또 하는 빈도도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뽑는 것 혹은 염색은 일단은 겉으로 볼 때 좋게 보이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럼 정말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게 만들 수는 없을까? 가능한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흰머리가 어떤 질환과 관련해서 생긴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백반증, 그리고 원형 탈모, 또 갑상선 질환, 기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경우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했을 때 흰머리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쉬고 잘 자고 또 마음도 릴렉스 하면서 이완하면서 명상도 하고 또 몸에 어디 통증이 있으면 그런 통증도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식으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흰머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저도 실제로 전공의 때 잠을 많이 못 자고 일을 심하게 하면 흰머리가 굉장히 심하게 났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좀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럼 흰머리가 좀 줄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내가 최근에 흰머리가 많아졌다,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휴식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 섭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B12나 단백질이나 영양의 결핍으로 인해 흰머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타민 B군이나 종합 영양제나 단백질이나 이런 영양을 적절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흰머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우리가 술이나 담배와 같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이런 생활 습관은 좀 피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피에 과도한 자외선을 쐬는 것을 피하는 것인데요.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고요. 외출하실 때 뭐 양산이라든지 혹은 모자라든지 머리 쪽으로 오는 자외선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 차단 수단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문들에서 이제 어떤 약을 사용했을 때 흰머리가 좋아졌다 보고되어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판토텐산 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판토텐산 칼슘을 하루에 200ml 정도 복용을 했을 때 이 흰머리가 개선된다는 연구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피아미노 벤조익 액시드, 줄여서 파바라고 하는데요. 얘를 하루에 200mg씩 한 2달 정도 복용을 했더니 흰머리가 개선되더라,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바르는 프로스타글란딘인데 아타노프로스트라는 그 약물을 사용을 했을 때 흰머리가 개선이 되더라, 이런 또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이제 흰머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 후에 사용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흰머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또 영양도 잘 섭취하지 못하고 힘든 경우에는 흰머리도 또 늘어나겠죠. 그에 비해서 잘 쉬고 잘 먹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또 흰머리도 줄어들 텐데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흰머리도 줄고 또 피부에서도 광이 나는 우리 닥터 피부광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